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어떻게 물어뜯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추 장관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분들조차도 혀를 챘을 정도로 윤 총장의 행태는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그런 추 장관이 결국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을 있을 시기인 2년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차를 진행하라고 27일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 장관은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부지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유명한 변호사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되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런 추 장관의 막 나가는 행태는 비단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추 장관의 행태에 대해 불만을 감진 검사들의 불만이 점점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2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 자격으로 옵티머스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시청장이 올린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해명글에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는데 여기에는 무리한 검찰 죽이기, 윤 총장 죽이기에 불만을 터뜨리며 추 장관을 비난한 목소리가 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대검 형사 이과장을 지낸 공봉숙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언젠가는 코로나 확산이 검찰 탓이라고 하더니 이젠 옵티머스 피해가 검찰 탓이라고 한다. 조사과, 형사부에서 일을 해본 검찰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 처리를 알 수 있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면서 이것이 감찰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을 역임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장도 김봉현의 편지로 인해서 빚어진 일련의 사태가 수사 의뢰 경위가 석연치 않은 청탁성 수사 의뢰 사건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사건 처리 경위와 내용까지 해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댓글을 달았고 서울 서부지검에 근무하는 홍현중 검사도 기관 수사 의뢰 중 면피성 의뢰가 상당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경영진의 재산 분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짐작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수사권 남용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말고도 다른 검사들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수사팀의 잘못을 묻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감찰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사들의 반응은 이번 감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이것만 봐도 과연 윤석열이 정치검찰이 맞는지, 만일 아니라면 과연 누가 정치검사인지 현 정권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 일부 검사는 이프로스에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대놓고 추 장관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검사는 이 글에서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되었다.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에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고 우려하며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초는 크게 훼손됐다.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이 글을 나는 정치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의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모에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만큼 윤 총장에 대한 무작정 죽이기식 수사 및 감찰은 검사들에게 반발만 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검사들의 반발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무리한 윤석열 죽이기 시도가 오히려 윤 총장의 입지만 더 다져주는 결과만 나오며 민주당과 추 장관에게는 자폭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희망사항으로 지어낸 소리가 아니라 윤 총장이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무려 15.1%까지 차지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RN서치가 28일 데일리안 회의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를 통해서 발표된 결과인데요. 이 조사에서 윤 총장은 22.8%를 차지한 이재명 기사, 21.6%를 기록한 이낙연 대표에 이어 전체 3위 이름을 올리며 지리멸렬한 야권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야권 지지 정치인들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었는데 홍 의원조차 6.8%에 그치며 무려 더블스코어 차이로 윤 총장에게 밀리며 윤석열의 신드롬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안직 대선이 1년 넘게 남긴 했지만 이만하면 윤 총장의 국민적 인기는 증명된 셈입니다. 더구나 윤 총장의 지지율은 지난 8월에 조사했던 같은 조사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한 것이라 더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이 같은 지지율 급등의 이유는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때 윤 총장은 정치 의향을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윤 총장이 정계에 투신한 것이 아니란 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후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가며 윤 총장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반면 야권에서는 총장직을 그만둔 뒤 정계로 오라는 제안을 하며 인물란 속에 단비를 만난 듯 윤 총장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저 말만 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로 국민들이 원한다면 윤 총장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야권에선 윤 총장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 대망론을 두고서 매기 효과라는 게 있지 않냐고 말하며 많은 분들이 야권 후보의 활동력들이 좀 부실하다고 보시는데 매기가 들어서 확 휘젓고 다니면 서로 자극 효과도 있고 판을 활성시키게 될 것이다. 야권 성향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 잠재 후보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것은 범야권의 입장에서는 왜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누구든 다 도움이 되지 마이너스는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윤 총장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와중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 같은 다른 야권 후보들도 같이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얼마 전 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 만큼 인물난이 심각한 범야권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